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5.18과 이 미래 세대의 문제를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5.18이라는 이 40년 전의 사건이 도대체 앞으로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온라인을 통해서 댓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넘어 책을 처음 출판한 당시와 달리 현재도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있는데 현재 이 책을 읽는다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저 책들을 읽는다면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이 읽지 않겠습니까? 20대나 뭐 30대, 40대 이런 세대들이 읽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세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5.18 겪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 선배들 혹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세대의 그 선배분들이 우리나라를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하고 투쟁을 하고 희생을 했구나. 이런 것을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은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인권의 권리가 더 이렇게 신장돼야 하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후대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너머너머를 쓰셨는데 책을 쓰시면서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또 아픈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글을 쓰시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의 연장선에서 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 책을 쓰면서 정말 특히 개정판은 쓸 엄두를 처음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힘든 작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40년이 다 된 그 사건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즐겁고 좋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힘든 그런 시기를 묘사를 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 시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들에게 그 경험을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었죠.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 상황 속에 다시 한번 몰입을 해야 하고, 몰입을 하되 현재의 감각으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우리가 후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관점을 지금 담아내는 것인데, 그랬을 때 가장 주목을 했던 것은 도대체 왜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 와중에 휩쓸려 들어가는가. 그리고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를 느낀단 말이죠. 사람은 이게 저럴 수가 있어. 군인이 우리 세금을 내서 이렇게 국가가 육성한 군인이 국민을 저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어. 이런 것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그런 분노감이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분노로 이렇게 바뀌고, 그것이 한 사람 개인의 분노가 아니고 집단적인 분노로 바뀌게 되면서 공포감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평생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피 흘리면서 죽어간 것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움에 나서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는 이런 과정들을 이 불의를 봤을 때 같이 떨쳐 일어나주고 연대를 해주고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누고, 그 다음에 도덕성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5월 27일 날 집단적인 저항을 선택을 한 것은 정말
역사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어떤 것인가를 거의 대부분을 다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유심히 염두에다 두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좀 무거운 책이기는 하지만 또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또 다른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외국에 알려진 기사나 또는 문서로서 기록된 사료들이 궁금하다. 혹시 뭐 중요한 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기록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평화봉사단으로 오셨던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미 대사관에서 전부 다 피신해라. 이게 계엄군들이 진압작전에 들어가니까 전부 피신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엄군들의 잔악상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반드시 자기들도 알려야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현장에서 남아있다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생존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기록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최근에 알려진 책자로는 팀 원버그인가요? 그분도 책을 썼고, 또 폴 코트라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푸른 눈 목격자라고 해서 올해 그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 특히 그 5.18 항쟁에서 좀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윤상원 열사 같은 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 쓴 어떤 글보다도 탁월한 분석을 한 글이, 브래들리 마틴이라고 볼티모어 선 기자가 5월 26일 날 그 윤상원 열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던데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것을 잊지 못하고 10년 뒤에 광주를 다시 왔습니다. 기록을 다시 쭉 발굴을 해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깊은 분석을 해가지고 썼는데 정말 좋은 글입니다. 그 글을 보면은 이 북한군이 침투해 와서 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윤상원 열사가 왜 그런 마지막 죽음을 선택을 했는가를 아주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객관적인 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5.18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분명히 공수 부대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5월 그날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입 다물고 있는 걸까요? 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은 소수일까요? 최근에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 그 한 담당 조사관이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부대에 약 300여 명의 공수부대 출신 분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 한 서너 분 정도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뭐 대답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끼리 서로 또 무슨 그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를 하고 감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과거 일을 좀 이렇게 양심 고백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5.18 때는 처음에 투입될 때 이게 완전히 빨갱이들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 실제로 교육을 그렇게 받고 투입이 됐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맹렬하게 이렇게 진압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나본 그분에 의하면은 소위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정보를 그 군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몇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대의 명분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그 왜곡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당신 아버지도 6.25 참전을 해가지고 부상자로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지금 묻혀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평생을 이제 군인으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묻히기로 돼 있는데 5.18에 관계된 군인들에 대해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받았던 훈장이나 이런 것들을 박탈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이렇게 같이 엮어지면서 만약에 5.18에 자기들이 했던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부정을 하는 스스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기들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본능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역공격을 하듯이 자기들 입장을 정당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상처가 더 덧나면서 감정적으로 더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그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왜곡되어가는 5.18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18 민주화운동은 사실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주장했던 것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좀 국민들이 뽑아보자, 이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민주화가 아주 낮은 단계였죠. 이제 지금은 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숙해졌고 또 우리 나라도 굉장히 어느 정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어떤 각 자기의 인권만큼 또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또 그런 자기의 가치관을 되새기고 많은 이런 사회, 그런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공희 대주교님이 5.18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천주교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었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목표만 민주주의, 가치가 민주주의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방법론 자체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5.18 같은 경우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도 질서를 원했고 탄압을 하려는 사람도 질서라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탄압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의 사회가 존속하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갈등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의를 이루어가고 그 합의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러면서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5.18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 또 그 속에서 배워나가야 할 것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역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달해주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민주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올바로 알기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기록관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록관이 해줄 역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정보에 대한 이 민주적 접근 가능성을 강화시켜주고 증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세대들이 부모가 6.25 항쟁 세대들이고 또 그 6.25 항쟁 세대들은 왜 6.25 항쟁 세대가 됐냐면은 사실은 그 5.18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기록들이 계속 유지되고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우리가
좀 그럴 어떤 민주적인 어떤 사회의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또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왜곡이 계속 되고 있을 때 침묵해버리면은 그 왜곡하고 있는 사실이 많이 퍼져버리면서 그걸 사실로 믿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항해서 혹은 그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하고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울기록원 같은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전시랄지 이런 것들이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교과 과정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항상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것을 제도적인 틀 내에서 소화를 못 해낼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캠페인을 좀 벌려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 전시 너머너머 진실을 말하는 용기 이벤트로 마련된 서울기록원 토크 콘서트 너머너머를 말한다인데요. 아쉽게도 관객들은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많은 관객들을 만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시간 동안 우리 이재희 선생님, 전영호 선생님 귀중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